저와 제 남편은 올해 7월 결혼 6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정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제 인생에서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직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거의 결혼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결혼식은 단단히 준비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작은 결혼식도 많은 돈을 들여야 하고 몇 달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결혼식 준비에 매우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에게 사진 찍는 것만 준비해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일은 전부 제가 할 겁니다. 그것이 원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치킨이나 음식들과 80년대 음악만 있는 파티 같은 결혼식을 원했지만 저는 결혼식에 그런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멋진 사진 작가 몇 명을 소개해 주었고 예산 안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일을 제가 처리할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제 남편은 어떤 동료와 얘기하다가 우리 예산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고 권유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권유하는 이유는 적은 예산 안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작가의 이름이 어느 곳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작품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사진기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은 그의 작업물을 본 적이 있고 괜찮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사진을 부수입으로 하는 나름의 사진 작가라고 하며 돈을 벌고 직업으로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지만 하지만 남자친구를 믿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가까운 시점에도 아직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떨리기 시작하면서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결혼 예정인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상한 기분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손톱과 앞니에서 몇 개가 빠져 있었으며 나는 그 사람이 40대 이상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남자는 말을 별로 하지 않았고 그냥 내 얘기에 끄떡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는 내게 이상한 느낌을 줬습니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처럼 보여서 나는 불안했습니다. 그의 외모가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감추고 그냥 믿고자 생각했습니다. 그 대화를 끝내면서 그는 자신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웨딩 사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진, 썩어가는 동물들, 건물 화재와 같은 사진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서야 제가 원하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결혼식 관련 사진은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 한 달 정도가 남았을 때 제 친구들과 함께 메릴랜드주 오션시티로 파티에 놀러 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이쁜 콘도를 빌려서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마다 시내에서 파티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즐거웠는데 토요일 오후 늦게 해변에서 하는 축제 사진을 찍으려는 괴이한 사람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건물 앞에 서 있었고 그 방향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 사람이 바다를 찍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는 카메라를 든 그 사람에게서 기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그 사람을 가서 말했고 그 사람은 사과하며 나에게 사진을 찍을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더 내려가서 사진을 찍을 것이라고 했고 나는 내 친구들에게 그에 대한 말이 올바르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마음이 떨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욱 불안해지고 더욱 긴장되어 미쳐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사진을 찍으면 제 신경은 더욱 강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 밤이 점점 길어질수록 저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숙소인 콘도에 돌아가서 술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벽 1시쯤 뒷문에서 삐걱하는 소리를 들었고 우리는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시간에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일까요? 다 각자 문 주변에 모여서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어린이들이 장난을 한 것이거나 다들 좀 미쳤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30-40분 뒤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방에 침대가 없어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에 일어났고 우리 모두가 거실로 달려갔을 때 거기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나는 놀랐습니다. 내 결혼식 사진을 찍어줄 사진 작가였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혼돈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그냥 사진 몇 장 찍어볼까 생각했어요. 사진만 찍으려고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있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 중 한 친구가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그 사람을 몰아내기 시작했고 우리는 즉시 경찰에게 연락하여 모든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화가 나 그 사람한테 그 일을 전부 불평했고 비록 그가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분노했습니다. 경찰에게 신고하였고 그 사람은 단순히 우리의 사진을 찍으려 하고 우리를 겁먹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변명했지만 당연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결혼식을 위해 다른 사진작가를 구할 수 있었으며 그 사진작가에 대한 것은 내 약혼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커플들에게 조언하는 바는 항상 고용하는 사람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을 절약하려는 시도가 당신의 인생에서 최악의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